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전일 미국장의 흐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그 ISM 제조업 PMI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와주면서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뒤로 후퇴가 되면서 이 중소형주의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코스닥 종목들 흐름을 보실 때에는 미국의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을 보시기보다는 이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는 게 그 당일에 또 전략을 잡으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는 버텼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반도체나 아니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반응인 거지, 이외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미국 지수의 이런 이 러셀 2000을 제외한 뭐 다우나 S&P 500, 나스닥만을 보고 투자하면은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에는 금리,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주요 경제 지표, 이 ISM 제조업 PMI가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취약한 이런 이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이 조정이 받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선물에 대한 이 증거금에 대한 이런 상향 때문에 또 반대매매 회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금리에 취약한 업종들이 오늘 쉬어가고 있고, 대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성장주나 기술 쪽이기 때문에. 자, 근데 워낙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센티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 금리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지금 남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또 지난밤 특히 제일 이슈화 됐던 부분들,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바로 SSD 가격,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맞물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종목은 편입을 안 할 거고요. 오늘 저는 원자재 가격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할 거고요. 우선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VT, 최근에 이제 리드샷 쪽 관련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우리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뭔가 약간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펀더멘털이 오히려 그 동안에 오히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어닝 시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은 퐁당퐁당 장세, 약간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챙겨두시고 추후에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 포트에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는 물론 좋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고 있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제 포트는 오히려 이 코스닥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애초에 하는 매매 스타일 자체가 이격이 벌어지는 매매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도 주가의 눌림목 자체, 이 눌림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제가 작년에 9월달, 10월달 생초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부분들도 하락장에서 잃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잃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사실 저는 하락장에서 덜 잃어야지 반등장이 나왔을 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VT도 오늘 10% 이상, 12%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고요. 이구산업, 에컴텍, 대창. 자, 이구산업하고 대창은 구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에컴텍은 금 관련주고요. 에컴텍도 오늘 3원 차이로 1차 목표가 도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금 가격 여전히 상승 흐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사실 달러가 강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고, 앞으로 미국보다 조금 더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지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었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달러와의 가치에 대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땐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고요. 뭐 ESS나 뭐 전기차, 뭐 전선 모든 쪽에 지금 항상 핫한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 쪽은 우리가 올해 좀 길게 바라봤었을 때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1,180원이고요. 종목명은 흥구석유라는 기업입니다. 뭐 오늘 이제 유가가 뭐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지난밤 미국장의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주요 일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바이든 현재 대통령보다 약간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런 유가 또 이 오일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오일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미 대선까지 바라보기엔 너무 긴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제가 잠시 뒤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경기 지금 좋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확장 국면으로 50을 넘어섰고요. 중국도 지금 넘어섰습니다. G2 국가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유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뭐 구리뿐만 아니라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국제금값이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5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왜 하락을 할까요? 결국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거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시 또 국채금리 또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빠지지 않을까요? 제가 잠시 뒤에 또 자료 보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WTI 국제유가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요즘에 이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사실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중에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은 이란이 이제 영사관 폭격을 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공언을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하고 바라봤었을 때 또 중동이 확전이 우려가 된다. 결국에 중동하면 또 유가하고 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약간의 이런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 붙어 있다라는 거. 또 언제 이스라엘의 이란이 또 어떤 보복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재료로서 단기적인 이 모멘텀으로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중성주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가 1년 4개월 만에 확장 진입을 했다. 그래서 성장세가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피벗 후퇴 전망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약간 결 자체가 어제랑은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지표, 이 제조업 PMI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우리가 보통 50을 넘어섰을 때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줄곧 반년 동안은 50 밑에서 움직이다가 반기 만에 50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사실 미국만 회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경기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은 원래 좋았고요. 근데 여전히 꺾이지 않고 좋다라는 거.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하고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원자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럼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빠질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은 요 빨강색 선이 미국의 ISM 제조업 PMI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했던 게 바로 요 ISM 제조업 PMI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결국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났었을 때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를 같이 동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잘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채금리가 워낙 높아지게 되면은 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바라봤었을 때는 2024년도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무조건 버텨줘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하고는 조금 현재로서 봤을 때 좀 반대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약간의 어떠한 좀 반대적인 어떠한 시장의 흐름들과 좀 반대적인 어떤 종목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의 질주 이걸로 인해서 지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흥구석유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꺾이면서 이제 좀 약간 조정세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뷰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잠정 실적까지도 좋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너무 좋게 나오면 포모죠, 포모. 못 잡으면은 이제 이번 기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면 수급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려는 경향은 좀 보여주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 시장 수익률보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중소형주들도 오히려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결국엔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지수를 땡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평가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그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또는 많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안 갈 것 같은 거, 좀 느리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매도해버리고 삼성전자를 잡아서 시장 수익률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 관련된 뭐 주식선물 증거금 쪽에 대한 이런 상향 이슈도 있겠지만 약간의 금리에 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약간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하고 같이 좀 맞물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1,9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2,600원 그리고 성적가는 9,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